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유전학 학술대회.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고고 유전학자이자 국제관계 자문 역할도 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카터 교수가 단상에 올라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유전자의 흐름이 마침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 회의장은 술렁였고 특히 러시아 대표단은 고개를 저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교수가 공개한 8,000년 전 러시아 유골과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 일치도는 회의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서 발굴된 8,000년 전 유골이 하버드 연구소로 도착했던 그 순간을 말이죠. 포장을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생물 인류학자로 30년을 보냈지만 이렇게 완벽한 보존 상태의 고대 유골은 처음이었거든요. 뼈의 색깔부터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유골은 누렇게 변색되는데 이 유골은 마치 어제 묻힌 것처럼 하얗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정말 8,000년 전 것 맞나요? 제 연구팀 중 막내인 마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원전 6,000년 틀림없는 신석기 시대 유골이었죠. 본격적인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DNA 추출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보통 고대 유골에서는 DNA 단편만 겨우 얻을 수 있는데 이 유골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DNA가 나왔거든요. 시베리아의 영구동 토층 덕분이었을 겁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현미경 화면을 다시 보고 또 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갈색 눈을 결정하는 HERC 유전자, 산 모양 치아를 만드는 EDAR 유전자, 동아시아인 특유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MC1R 유전자까지. 이 모든 것이 현대 한국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건 현대인 샘플이 오염된 게 아닐까요? 동료인 제임스가 의심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염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치할 수 없어요. 특히 산 모양 치아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질인데 이것까지 완벽하게 매치되다니요. 결과를 정리해서 러시아 측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어요. 처음엔 관심을 보이더니 제가 한국인과의 유전적 연관성을 언급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카터 교수, 이것은 정치적 해석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볼코프 교수가 화상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니 유전자 분석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해석한 것뿐입니다. 이 유골의 주인은 현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워요. 하지만 러시아 학계의 압력은 거세졌습니다. 유골 반환을 요구했고 추가 연구를 금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국제학술지들도 등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네이처에 투고한 논문은 심사도 없이 반려됐고 사이언스지에서는 아예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연구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평소 활발하던 토론도 줄어들었어요. 진실을 말하려는 학자들의 입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유골을 바라봤습니다. 8,000년 전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챕터 2. 한국과 연결된 유전자 코드. 외압이 거세질수록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발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러시아 측의 압력으로 추가 연구가 금지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곳이 한국이었어요. 몇 년 전 국제학회에서 만난 서울국립유전자연구소의 김태현 박사가 생각났거든요. 그분이 개발한 AI 유전자 분석 시스템이 기존 방법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김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카터 교수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학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거든요. 유골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의 감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공식 연구 교류 협정을 통해 소량의 샘플을 합법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김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화상회의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AI 분석 시스템이 보여준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했어요. 현대 한국인과의 유전적 일치도가 92%였습니다. 이는 직계 후손 수준의 유사성이었죠. 더 놀라운 건 세부 분석 결과였어요. 현재 한국 인구의 60%가 보유한 산모양 치아 유전자, 한국인 특유의 알코올 분해 효소 유전자, 심지어 렉테이스 지속성 유전자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 일치도라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어요.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결과를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가 분석을 진행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Y염 색채 분석, 심지어 후성 유전학적 분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면에서 일관되었어요. 이 8,000년 전 유골의 주인은 현대 한국인의 직계조상이거나 매우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8,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것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에요. 인류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은 겁니다. 그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직접 가서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러시아 측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8,000년 전 그 사람도 이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어떤 진실을 찾아 여행을 떠났을까요? 한국에 도착하면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의 뜨거운 열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10월인데도 서울은 따뜻했어요. 김태현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흥분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에서 바로 연구소로 가시죠. 차 안에서 김 박사는 계속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마치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서울국립유전자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연구진들이 모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발견을 했거든요. 김 박사의 동료인 이수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유골 사진이었어요. 3년 전 경상북도 한 동굴에서 발굴된 유골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신석기 시대 유물로만 분류했는데 교수님의 러시아 유골 데이터와 비교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러시아 유골과 한국 동굴 유골의 유전자 패턴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형제 수준의 일치도였어요. 이게 정말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번 반복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해요. 이 두 유골은 형제이거나 직계 혈족입니다. 이수진 박사의 말에 연구실 안이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발견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아무르강과 경상북도, 직선거리로 약 1,00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발견된 8,000년 전 유골들이 형제였다는 것. 이는 고대 인류가 단순히 한 지역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사람들은 8,000년 전에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살았다는 뜻인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반유목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말이죠.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두 지점을 표시해봤어요. 아무르강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그려보니
자연스러운 이동 통로가 보였습니다. 산맥을 따라 강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발견이 기존 학설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한반도가 문명의 변방이라고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이 증거는 정반대를 보여줬어요. 한반도는 고립된 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차로였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연구진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두 육골의 치아 구조, 골격의 특성, 심지어 밀양원소 분석까지 모든 것을 비교해봤어요.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집단에 속했고 아마도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8,000년 전 이 땅을 밟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이동사 한반도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었던 고대사의 진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김태현 박사가 저를 별도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신 3D 복원 장비와 AI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특별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골을 바탕으로 얼굴을 복원해보는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에서 사용하는 얼굴 복원 기술을 고고하게 적용한다는 아이디어였거든요. 8,000년 전 그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어요. 작업을 담당한 것은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인 박민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두개골의 형태를 바탕으로 근육과 피부를 입혀가는 과정입니다. AI가 수천 개의 현대인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을 만들어내죠.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어요. 먼저 두개골을 정밀 스캔한 후 근육 조직을 하나씩 입혀갔습니다. 턱 근육, 볼 근육, 이마 근육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현되었어요. 이제 피부를 입히고 유전자 정보를 반영합니다. 눈 색깔, 피부색, 머리카락 등을 결정하는 거죠. 박 연구원의 설명에 따라 화면 속 얼굴이 점점 생생해졌습니다. 갈색 눈, 검은 머리, 동아시아인 특유의 피부색이 하나씩 더해졌어요. 작업이 끝나갈 무렵 연구실 안의 모든 사람이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 렌더링이 완료되는 순간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연구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8,000년 전 그 사람의 얼굴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지금 서울거리에서 마주칠 법한 평범한 한국인의 모습이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었는데 친근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8,000년 전 사람 맞나요? 이수진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기 어렵네요. 제가 대답하면서도 계속 화면을 응시했어요. 시간의 간격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인과 닮아 있었거든요. 박민수 연구원이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옆모습, 45도 각도,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모든 각도에서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 결과를 공개해도 될까요? 아마 전 세계가 놀랄 겁니다. 김 박사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해야죠. 이것은 인류 모두의 유산이에요.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외 특파원들도 참석했어요. 복원된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8,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조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하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 발견이 인류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류의 연결고리는 훨씬 강했다는 뜻입니다. 8,000년이라는 시간도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SNS에서는 경이로운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닮아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과학이 만들어낸 감동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8,000년 전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후손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복원된 얼굴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볼코프 교수로부터 왔어요. 카터 교수, 당신은 과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유럽의 저명한 고고학자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윌슨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고대사의 현대의 민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인데 왜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을 해석했을 뿐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서구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유전자 민족주의의 위험성, 과학이 오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한 학술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유전학을 이용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벌어진 인종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한 것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발표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힘든 것은 학계 내부의 압력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내에서도 일부 동료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엘리자베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어. 인류학과 학과장인 톰슨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 저를 지지해주던 분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열광했고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이런 온도차가 오히려 해외에서는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국제인류학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발표한 고대 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특정 지역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제 연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명백했어요.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과학적 사실을 발표한 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현 박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교수님, 해외 반응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김 박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적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외 특파원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질문들은 예상대로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은 이 연구가 특정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았고 지금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연구가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유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지 특정 국가나 민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말이죠. 챕터 5.5 전환점 DNA는 국적이 없습니다. 도쿄 국제회의센터 2024년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유전학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평생 학자로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장에는 60개국에서 온 800명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볼코프 교수의 차가운 표정이 보였고 유럽 학자들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느껴졌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엘리자베스 카터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고대 유전자 연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비해온 원고가 있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심을 말해야 할 때였거든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학자로 살면서 저는 늘 객관성을 추구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편견을 버리고 오직 데이터만을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과학도 결국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앞줄의 학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8천년 전 아무르강 유역에서 숨을 거둔 한 사람. 그분의 유전자를 분석하면서 저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도 해요. 회의장 뒤쪽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제 연구를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민족을 우월하게 보이려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반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DNA는 국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유전자 코드는 러시아 것도 한국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공통의 기억이에요. 다만 한국이라는 땅이 그 기억을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지켜온 것뿐입니다. 볼코프 교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 적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8천년 전 그분이 아무르강에서 한반도로 이동했을 때 그분에게는 국경이 없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이동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보여준 것은 민족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과거를 기억하려는 간절함이에요. 잊혀진 조상을 찾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동료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8천년 전 그분의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DNA는 국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억을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지켜온 나라입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어요.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전체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볼코프 교수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죠. 도쿄회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게 쏟아지던 비판이 협력 제안으로 바뀌었어요. 볼코프 교수가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터 교수,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에 보관된 시베리아 유골들을 함께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김태현 박사와 함께 본격적인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고대 유골들에서 유사한 유전자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었죠. 첫 번째 성과는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대학에서 보관 중인 조몬시대 유골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교수님, 일본 유골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특히 산 모양 치아 유전자와 알코올 분해 효소 유전자가 거의 일치해요. 이수진 박사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8천년 전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일본까지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발견은 시베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볼코프 교수팀이 분석한 20여 구의 고대 유골 중 절반에서 유사한 유전자 코드가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동 경로가 있었어요. 화상회의에서 볼코프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도 이 발견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5천년 전 유골에서 동일한 유전자 마커가 발견된 거예요.
이는 고대 한국인의 조상들이 남쪽으로도 이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유전자 패턴은 유라시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세계 지도의 발견 지점들을 표시해 보였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몽골,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거대한 네트워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헝가리에서 나왔습니다.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분석한 판노니아 분지의 고대 유골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헝가리까지 직선거리로 7,000km인데 어떻게 같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죠? 헝가리 연구진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이동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대륙을 이동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약 1만 년 전부터 5천 년 전까지 한반도를 거점으로 한 인류 집단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한국은 유라시아의 조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라시아의 기억이에요. 제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좋아했어요. 우월감이 아닌 연결감을 주는 표현이었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유전자 코드가 단순한 이동의 흔적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기술을 가진 집단의 확산이었습니다. 이들은 농업기술, 토기 제작법, 심지어 초기 금속 가공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곳마다 문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거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8,000년 전 한반도는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던 셈이에요. 연구 6개월 만에 우리는 15개국, 200여 점의 고대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유라시아 대륙의 60% 지역에서 유사한 유전자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 확실합니다. 고대 한국인의 유전자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것은 인류 이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발견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연구실에서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거대한 대륙의 역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8,000년 전 그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가 지금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 저는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특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저네틱 헤러터지 프로젝트 제안이었어요. 인류의 유전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부를 서울에 두고자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왜 서울이어야 합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더 적합한 도시들이 있지 않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지난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인류 유전사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의지도 입증되었어요. 중국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특정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한국은 모든 인류의 기억을 보관하는 중립적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볼코프 교수가 러시아 대표단석에서 일어났어요. 그분이 저를 지지해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카터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과학적 객관성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뒤이어 발언했어요. 일본 역시 찬성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유전적 연구에서 한국의 역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149대 44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저네틱 헤러터지 프로젝트의 본부로 공식 지정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로운 연구센터에서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30개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모였어요. 저는 공동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개관식 연단에 서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비판받던 연구가 이제 인류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었거든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제 말에 박수가 터졌어요. 관중석에 앉은 김태현 박사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연구센터는 5개 부서로 구성되었어요. 고대 유전자 분석부, 현대 유전체 보존부, 국제협력부, 윤리검토부, 그리고 교육 홍보부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이 함께 일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윤리검토부였습니다. 유전자 연구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과학은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어떤 국가나 민족도 독점할 수 없어요. 윤리검토부장인 독일의 밀러 박사가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DNA 메모리 커넥팅 패스트 언드 퓨처라는 주제였어요. 50개국에서 500명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놀라웠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유전자 패턴이 발견되었고 남미 고대 문명에서도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륙과 바다가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했어요. 브라질 연구진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각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문학과 과학이 결합된 문화 선진국으로 보게 되었어요. 프랑스 국립연구소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서울이 파리나 런던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대표의 평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서울이 단순한 연구 거점이 아니라 진정한 기억의 수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연구센터 창가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1년 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과학은 항상 놀라움을 선사하죠. 하지만 이번만큼 감동적인 놀라움은 처음이에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인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25년 10월 15일 서울에서 DNA의 기억 프로젝트 1주년 기념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시민들로 코엑스 대강당이 가득 찼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 러시아 유골을 처음 분석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한국 법무부에서 특별한 서류를 받았어요. 한국 국적 취득 허가서였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1년 전 저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과학 이상의 것을 발견했어요. 진정한 인간애와 협력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현 박사가 관중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30명의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아주셔서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의 후손이고 오늘의 우리는 내일 누군가의 조상입니다. 6개월간 준비한 한국어였지만 마음만큼은 완벽했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8,000년 전 그분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정말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럼 마지막에는 특별한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전 세계 60개 도시의 박물관에서 동시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의 박물관에 8,000년 전 복원된 그분의 얼굴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8,000년의 기억이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과 함께 각국 아이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친근한 얼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박물관 장면이었어요. 볼코프 교수가 자신의 손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란다. 러시아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영상이 끝나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관중석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가장 기뻐했던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8,000년의 기억이라는 단원이 신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보여준 교과서 시안을 보며 저는 감격했어요.
복원된 그분의 얼굴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8,0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인류 공통의 기억입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김 박사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아니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 박사님과 한국의 연구진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그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000년 전 그분도 이 강을 보셨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제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복원된 8,000년 전 그분의 얼굴 사진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혼자서 그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1년 전 하버드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제 전 인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